다음은 덕수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덕수궁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크게 두 차례 궁궐로 사용되었습니다. 덕수궁이 처음 궁궐로 사용된 것은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갔다 돌아온 선조가 머물 궁궐이 마땅치 않아 월산대군의 집이었던 이곳을 임시 궁궐로 삼으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광해군이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정릉동 행궁에 새 이름을 붙여 경운궁이라 불렀습니다. 경운궁이 다시 궁궐로 사용된 것은 조선 말기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부터입니다. 조선 말기 전국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개화 이후 물밀듯 들어온 서구 열강들이 조선에 대한 이권 다툼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고종은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새로 환구단을 지어 하늘에 제사를 지낸 뒤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한제국 선포는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대회에 분명히 밝혀 전국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 고종의 선택이자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고종 당시의 덕수궁 권역은 현재 정동과 시청 앞 일대를 아우르는 규모로 현재 궁역의 3배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고종의 의지와 시도는 일제에 의해 좌절되고 1907년 고종은 결국 강압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운궁은 덕수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고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순종이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고종에게 장수를 비는 뜻으로 덕수라는 궁호를 올린 것이 그대로 궁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개항 이후 서구 열강의 외교관들이나 선교사들이 정동 일대로 모여들면서 덕수궁도 빠른 속도로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덕수궁과 주변의 정동에는 지금도 개항 이후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건립된 교회와 학교, 외국 공관의 자취가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덕수궁이 다른 궁궐들과 달리 서양식 건축을 궐 안에 세운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덕수궁에서는 대한문, 중화전, 준명당, 직조당, 서거당, 함량전, 덕홍전, 정광현, 석조전, 중명전 순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문을 보겠습니다. 대한문의 원래 이름은 대안문으로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는 기원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와 달리 1906년 이름을 고쳐 단 대한문은 한양이 창대해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양을 수도로 하여 새로 태어난 대한제국이 영원히 창대하라는 염원을 담은 말입니다. 덕수궁에는 원래 남쪽을 향하던 인화문이라는 정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화문 방향의 도로가 협소하고 대한문의 사용도가 높아지자 자연스럽게 대한문이 덕수궁의 실질적인 정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화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전의 중화는 감정이나 성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바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며 덕수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법전입니다. 정전인 중화전 기단의 답도에는 용 문양을 새기고 창호를 황금색으로 칠하여 황제국의 위용을 갖추었습니다. 본래는 2층으로 된 중층 건물이었으나 1904년 화재로 소실된 후 현재의 단층 건물로 중건되었습니다. 앞뜰에는 품계석이 좌우로 있으며 중화전의 정문으로 중화문이 있습니다. 특히 중화전은 중화문과 더불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명당과 직조당입니다.
준명당은 목조 건물로 즉조당과는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종께서 신하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던 곳으로 함령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고종의 침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높은 기단 위에 세워졌고 정면 6칸, 측면 5칸의 겹쳐마 팔각 지붕으로 만들어졌으며 좌우 퇴간에는 쪽마루가 있습니다. 이후 고종의 딸 덕혜옹주의 교육을 위한 유치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귀족의 자제들과 함께 학습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고종이 직접 유치원으로 사용한 준명당에 와서 붓과 먹을 유치원생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즉조당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인조의 임금 즉위식이 즉조당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897년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한 직후 정전으로 이용하였으며 이때 즉조전의 이름을 태극전, 중화전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새로운 정전이 세워지자 다시 즉조당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겹쳐마 팔각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거당과 항령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거당은 당시 선조가 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유래로 옛날 임금의 집이란 뜻인 서거당이라는 건물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거당은 단청을 하지 않은 백골집으로 아래층은 정면 8칸, 측면 4칸이며 위층은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겹쳐마의 팔각지붕의 건물로 단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897년 건립된 함령전은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의 침전으로 사용되었으나 고종은 1907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퇴위된 뒤 함령전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1919년 68세의 일기로 승하하셨습니다. 1904년 덕수궁 대화제가 시작된 건물입니다. 함령전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이 있는데 이 온돌방의 구두를 수리하고 불을 피우다가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큰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은 덕홍전입니다. 덕홍전은 함령전을 고종의 침전으로 사용할 때 일반 빈객들을 접견하기 위하여 1906년 건립한 후 1911년에 개조한 정각으로 주로 황제가 외국 사신이나 대신들을 만나던 접견실로 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4칸이며 겹쳐마 팔각지붕의 단층 건물로 측면에는 좌우 퇴간이 있어서 전체의 평면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덕홍전 주위에는 행각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일부만 함령전 남행각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덕홍전의 문은 드물게 서구식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서양식 조명과 커튼을 설치하였고 정면의 문도 서양식 판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원의 뜻은 고요히 바라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각은 동서양의 양식을 모두 갖춘 건물로 지붕은 팔각지붕으로 동양식이며 건물은 차양칸과 난간을 서양식처럼 꾸몄습니다. 또한 외관의 장식은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복을 불러들이키고 잡귀를 쫓는다는 의미와 번식률이 강해 자손을 번창시킨다는 뜻을 가진 박쥐, 장수를 상징하는 사슴과 소나무, 황제를 상징하는 용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석조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조전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음을 알리는 서양식 황궁입니다. 조선시대 궁중 건물 중 대표적인 유럽풍의 석조 건축물로 영국인 하딩이 설계하였고 1900년도에 건축을 시작하여 대한제국이 한일 강제병합되는 1910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석조전의 정면 상층부에 있는 대한제국의 상징인 오약꽃 문양을 통해 대한제국의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조전은 나무, 흙과 같은 조선의 전통 건축 재료가 아닌 돌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석조전 외부는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풍의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이며 내부는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한 로코코 양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사용하는 베란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삼각형 박공지붕에 이화무늬가 있는데요. 이화는 오얏꽃을 말하며 오얏은 곧 자두를 말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건설에 차용된 건축 양식으로 식민지를 뜻하는 콜로니얼 양식이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명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명전은 1897년 황실의 도서와 보물을 보관하는 용도의 황실 도서관으로 계획되어 1899년 준공되었으며 한성부 건축 기사로 초빙된 미국인 다이의 설계로 1층 서양식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1901년 화재로 전소되어 이듬해 회랑에 있는 2층 건축물로 재건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호컨이라 불렀으나 1904년 고종 황제가 덕수궁 대화제를 피해 이곳에 머물게 되었고 1906년경부터 중명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 고종이 이곳으로 이어하면서 편전 겸 폐현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이듬해인 1905년 이곳에서 한일 강제병합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한일의 정서와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종은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담의 특사를 파견하였지만 일제에 의하여 회담 장소에 입장하지 못하였고 일제는 이를 계기로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퇴위시켰습니다.